잘 지내셨습니까?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정도 뵙고 끝나겠지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만나게 됩니다. 말의 품격으로 한 번 뵀었고, 말의 기술 1로 한 번 더 뵀었고, 오늘 이제 말의 기술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생방으로 전해드리면서 뒤에 뭐 이런 거 남아 있습니다. 기회 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그 기회가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의 기술 1에 말의 기술 1에 함께 했던 것들 같이 조금 복습 삼아 정리를 하고 뒤에 이어지면서 쭉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동안 연습은 좀 하셨습니까? 제가 그랬죠. 말하는 거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 재능적으로 타고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연습을 하셔야 늡니다. 연습 아니도 충분히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습을 멈추게 되면 거기서 더 이상 늘지를 않아요. 조금이라도 연습을 이어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의 기술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꼭 연습하시라 해서 몇 가지 연습 방법들을 알려드렸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간결함이었죠. 어쨌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래서 이러함으로 이러해서 했고 이렇게 늘리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단문장으로 최대한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좀 어려운 단어가 포함되거나 익숙지 않은 단어가 포함될 경우에 조금 장황하게 장문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해요. 머릿속에 그대로 남질 않습니다. 익숙지 않거나 어려운 단어가 포함이 됐을 때 특히나 단문장으로 잘라서 간결하게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늘어져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은데 짧게 하려니까 이 얘기가 조금 부족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자기 판단 때문에 좀 늘어져요. 자꾸 늘어지다 보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요만큼 허락이 됐다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만 간결하게 전달해주고 다음 한 번 더 만났을 때 뭐 미처 전하지 못했던 거 요것도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전해주는 이렇게 전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감이었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몇 가지 뭐 쉽게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말을 써야 된다부터 해서 쭉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죠? 프랑스에서 했던 심리적 실험,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저를 해치려고 해요라고 했을 때, 몰래카메라 테스트였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선뜻 도와줬고 어떤 사람들은 주저했어요. 근데 두 개의 실험군으로 나눴었습니다. 한 실험군에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른 테스터가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렌타인가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라고 물었죠. 또 다른 실험군에는 뭐라고 물었어요? 마틴가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발렌타인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검색 엔진에 여러분들이 주로 뭘 검색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발렌타인을 검색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콜릿과 같은 약간 분홍 해피한 느낌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미지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마틴을 검색했을 때 최근에 제가 구두를 검색했는지 뭔가 시꺼մ 거무튀튀한 신발들만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면 마틴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런 이제 신발류라든지 또는 남자의 얼굴이 많이 올라와요. 수염 덥수룩하게 난 남자의 얼굴들이. 발렌타인은 공통적으로 저렇게 분홍분홍한 느낌, 행복한 느낌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도와주세요라고 묻기 전에 A 실험군에게는 발렌타인을 물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했을 때 선뜻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마틴이라는 거 물었던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바빠서 하고 갈 길을 가버리게 됩니다. 회피하게 되죠. 이게 뭐죠? 마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메시지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죠? 우리 거 좋아요라고 바로 보여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얘기를 풀기 전에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대화의 주제로 말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자리 잡았다 싶을 때 슬쩍 우리가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툭 던지는 겁니다. 이 과정 이전에 또 하나의 판단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은 긍정적일까? 지금 저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인가? 이에 대한 그 사람을 만나고 몇 초 안에 잠시 인사 나누고 뭐 이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얘기 나누는 그 사이에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판단 하나가 내가 고객의 마음을 더 얻을 수도 있고 덜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리딩 하지 말고 텔링 하자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보고 외워서 그대로 해버리면 읽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듯이 전해주자. 많은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아나운서들이 일반적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이제 거의 보고 읽어내는 톤이에요. 프롬프트 보고 읽죠, 대부분. 얼추 외우기도 합니다만. 근데 아나운서 분들이 진행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 보고 읽어낸다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거의 애들이 비슷하게 말을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또 다양하게 이제 아나운서가 직접 진행하는 교양 프로그램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텔링이구나. 이런 게 리딩이구나. 이 느낌이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라디오 예를 하나 드렸죠. 대구에 계신 분들은 89.7 KBS 클래식 FM 오전 9시에서 11시 김미숙 씨가 진행을 합니다. 클래식 프로그램 탤런트 출신의 김미숙 씨, 그리고 오후 4시에서 5시 대구 KBS 본부에 계시는 아나운서 부장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두 분이 진행하는 멘트를 잘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김미숙 씨는 분명히 텔링의 느낌이 와요. 편안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후에 그분은 리딩의 느낌이 납니다. 상당히 어색합니다. 듣기에 그렇다는 거죠. 충분히 두 분의 실력이야 뭐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말하는 그 느낌의 차이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100번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두 프로그램을 잠시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이도현 씨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꼭 비교해서 리딩하지 말고 텔링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인지 말하기 연습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첫 방송 나가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연습해 본 분들,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발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시간 3분에서 5분도 괜찮습니다. 객관적 인지부터 출발해서 주관적 인지,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무는 단계까지 최대한 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해 보시기 바라요. 이거 할 때 이런 내용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지라고 적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놓고 하게 되면 또 리딩이 돼요. 그냥 연습할 때는 하다가 버벅대도 되니까, 하다가 실수하셔도 되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쭉 뱉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습만 잘 되면 기본적인 언변은 갖추게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줄 수 있는 표현력을 길러라 해서 그 프레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그 SRT와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말의 첫 시작을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판단하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가느냐,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느냐. 제가 앞서 얘기할 때
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메시지를 줄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 고객의 어떤 판매 개념을 떠나서 다른 뭔가를 설명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프레임 자체를 노 사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들어가 줘야지 듣는 사람이, 청자들의 이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위한 말의 순서 정하기 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것부터 쭉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또 하나 해당되는 게 순서에 해당되는 게 내가 누구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게 돼 있어요.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좋은 점부터 먼저 던져요. 자, 오늘 이슈는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모임에 이런 좋은 점들이 기대가 돼요. 허나 요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허나 요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니까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던졌을 때 사람들은 찬성으로 기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의 다른 회원이 어떤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나의 경험상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그 열정은 알겠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해봤고 시도 해봤던 건데 이거는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이슈예요. 이럴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냐면은 말의 순서예요. 자, 한 회원께서 이런 이슈를 제안하셨습니다. 지금 투표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요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요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래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라고 던졌을 때는 반대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마지막에 내가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반복해서 뭘 자주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핵심의 방향에 맞게 좋은 거, 아닌 거. 좋은 거를 내가 홍보해야 될 것 같으면은 좋은 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한번 건드려주고 좋은 거를 한 번 더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요. 이런 말의 순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 안 하면 평소에 안 나옵니다. 그래 하면 되겠구나. 그렇구나. 메모 아무리 해봐요. 메모는 그냥 메모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메모를 내가 말로 옮기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셔야 내 입에 익어야 필요할 때 그게 말로 나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호흡에 대해서도 이제 가볍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복식 호흡 연습하시라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포털에 검색하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자료 화면들 많이 나옵니다. 복식 호흡 하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복식 호흡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목이 많이 쉬시는 분들 발성을 목에서만 하지 말고 성대 발성하지 말고 비후광 발성을 해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호흡 에너지가 충분히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 에너지 자체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복식 호흡으로 빵빵하게 밀어줘야지 그것이 위로 올라와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세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있게 나가는 것. 잔잔하게 목소리가 흘러가도 그 목소리에 힘이 있으면 카리스마가 담겨지게 되죠. 그러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호흡에서 올라옵니다.
복식 곱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발음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니은과 리을 예를 들었죠. 예, 우리나라의 자음은 혀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포지셔닝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소리가 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자음을 하나하나씩 소리 내면서 혀의 위치를 자꾸 느끼세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위치에 늘 혀가 가주면 정확하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해보셨잖아요. 로얄, 뉴로얄 하니까 말렸잖아요. 리얼은 혀가 안에 있고 뉴 할 때 혀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혀가 스트레칭이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밀고 나올 힘이 없는 거죠. 그냥 안에 머무니까 우노열, 유노열이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혀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된다. 혀 스트레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길게 빼는 연습 해보라 그랬죠. 뺐다 놓으면 밑에 혀 밑에 힘줄 이 힘줄 솔근육이라고 그러죠. 이 솔근육이 뻐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꾸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잠시 쉴 때 멍 때리다가도 그냥 넣었다 뺐다도 좋아요. 부지런히 여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몸도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다 하잖아요. 자꾸 풀게 되면 몸이 부드러워지죠. 근육입니다. 혀도 꾸준하게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좋은 목소리는 설득을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된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해드렸던 겁니다. 울 때 성대 이 발성이 아니라 위로 올려서 발성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목소리는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목소리 색깔은 못 바꾸지만 음역대는 바꿀 수 있다. 기억하시죠? 음역대 중간을 기준으로 위로 가랬어요? 밑으로 가랬어요? 그렇죠? 위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을 기점으로 밑으로 약간 중저음 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색깔이 어쨌든 간에 음역대를 낮춰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듣기 좋은 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기억나시죠? 로얄, 뉴로얄 복습 삼아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마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 제품에 대한 설명이든 뭐든 무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든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은 자꾸 중간에 호흡이 모자라요. 호흡이 모자라니까 숨을 자주 쉬게 돼요. 흡이 반복 자주 나오게 되면 듣는 사람들의 피로감은 역시 높아집니다. 한 번 호흡에 최대한 많은 양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 요령 중에 하나가 자 위에 한번 볼까요? 다음은 칠곡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첫 줄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자, 있기까지 하고 나서 숨을 쉬고 싶다? 아니면 계속 더 갈 수 있다? 아마 대부분은 이 즈음에서 숨 쉬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 호흡이 다 빠졌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거기서 호흡이 다 빠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까지 두 줄 정도는 한 호흡에 가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칠곡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호흡에 다 갔어요. 중간에 맥 잡을 거 다 잡고 멈춤 하면서도 다 왔잖아요. 한 호흡에 다 가요. 이 호흡량을 아직 여러분들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이럴 때 또 팁이 있어요. 위에 한번 보세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한 단어 덩어리가 길죠. 이거를 그냥 쭉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고용복지 플러스 풀부터 새로 또 힘을 주게 되는 그 자기도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이거를 명확하게 잘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으면 의미를 보고 중간쯤 잘라요. 이 경우에는 지에 자르죠. 그러면 첫 글자 고 자르고 첫 글자 풀이죠. 고와 풀자에 똑같이 힘점을 줍니다. 빵빵. 어떤 느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자신 있게 풀부터 똑같이 고와 마찬가지로 힘점을 주고 때려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가 아니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힘점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음은 칠곡,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했을 때 앞에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보다는 있기까지 하고 나서 호흡의 여유가 더 있어요. 웬만하면 밑에 줄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요령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실래요? 노란 색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돼 있죠. 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쭉 읽어보세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시작.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예. 여기는 어디쯤 자를까요? 예. 장에 잘라요. 그럼 힘점을 어디 줘요? 사위에 줍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 같이 시작.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느낌이 좀 옵니까? 이렇게 자르고 힘점을 나눠줬을 때 드러나지 않던 발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대부분 일반 청취하시는 분들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했을 때 특히나 대구 경북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히읗이 없어져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가 됩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힘점을 나눠주게 되면 사 때리고 윗 때려봐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히읗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바로 이 포인트예요. 단어 덩어리가 긴 경우에는 의미를 보고 중간쯤 잘라서 첫 글자 자르고 첫 글자 똑같이 힘점을 나눠주자. 땅땅 해주면 발음하기도 좋고 호흡도 여유가 생기고 소리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를 이거 어디 자를까요? 자치에 너무 뒤로 갔어요. 기초에 잘라요. 기 그리고 자에 힘점이 나눠지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거 안 자르고 그냥 하면 힘들어요. 기초자치단체를. 아주 힘듭니다. 기 때리고 자 때려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 힘점을 나눠주라고 얘기하니까 뒤를 너무 세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자치단체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똑같이 힘점을 주시면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간에 너무 맥을 끊지 마시고요. 기초자치단체를 이 맥이 아니에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쭉 가는데 힘점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신경 쓰셔도 어지간히 어려운 특히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성분 얘기할 때 보면 되게 좀 어려운 단어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옥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어려운 단어도 대충 의미를 보고 자르고 힘점을 나눠주면 훨씬 편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요령입니다. 팁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성분이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수를 다루는 경우가 있죠. 숫자. 수의 개념을 이야기하실 때는 항상 그 수를 얘기하시고 맥점을 잡고 넘어가세요. 맥점은 뭐다? 잠시 섰다가 가는 거예요. 섰다가 갈 때는 호흡하는 거 아닙니다. 쉼점에 호흡을 하는 거고요. 맥점은 말 그대로 맥만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잠시 섰다가 가는 거예요. 자, 위에 두 번째 줄 보실래요?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안 쉬고 가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가 되잖아요. 여기에 맥점을 잡아볼게요. 조금 더 느낌을 잡으려면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희의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가 뭐죠? 맥점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넘어가죠?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스타일이죠. 뭔가 딱 시선 땡기고 뒤가 이어가는 거잖아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 있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맥점이에요. 그래서 수의 개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섰다가 가는 겁니다. 네, 문장 볼까요? 세 번째 줄, 2013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어지죠. 나는 호흡이 여유가 있어. 그렇다고 쭉 달리자 안 돼요. 수가 나오면 섰다가 가는 거예요. 2013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느낌 아시겠죠? 밑에도 보세요. 지난해 2월, 이것도 수의 개념이죠. 지난해 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듣는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잘 들리게 됩니다. 자, 단어 덩어리가 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 감 잡으셨죠? 이것도 연습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자, 가끔 이제
분명히 잘 됐는데 희한하게 오늘따라 발음이 이 단어가 꼬이네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거나 성우 더빙을 할 때 보면 희한하게 그 한 단어에서 전문 용어로 말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어떻게 풀고 나서 가야 되겠죠. 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뭉게, 멍게, 뭉게구름, 보들, 부들, 양털구름. 아, 오 신경 써가면서 한 번 더 소리 내서 시작. 뭉게, 멍게, 뭉게구름, 보들, 부들, 양털구름. 우에, 의에, 우에, 우아. 아우, 정말 바쁘죠? 뭉게구름, 구름이 돼야 되는데 뭉게구럼. 경상도 그렇게 되죠.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들, 부들, 발음이 돼야 되는데 버덜, 부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희한하게 꼬이는 단어가 있어. 발음이 잘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는 기가 막힌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음을 다 걷어내고 모음만 따로 적어보세요. 요거 가지고 3번 연속 반복 연습. 시작. 우에, 어에, 우에, 우으, 오으, 우으, 야으, 우으. 한 번 더. 우에, 어에, 우에, 우으, 오으, 우으, 야으, 우으. 마지막. 시작. 우에, 어에, 우에, 우으, 오으, 우으, 야으, 우으. 이게 뭔 장난 같죠? 여러분. 자, 그대로 다시 시작. 뭉게, 멍게, 뭉게구름, 보들부들, 양털구름. 잘 돼야 안 돼요? 그죠? 잘 된다니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본적인 자음은 혀의 위치입니다. 근데 모음은 입술 주변의 모양으로 이게 결정이 나요. 그리고 소리가 터지는 위치에 따라서 애냐, 애냐 이렇게 결정이 나죠. 가장 중요한 게 입술 주변의 움직임인데 이 역시 게을러서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들부들도 보덜부덜 돼버린다든지 양털구름 이런 발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숫사슴 해보세요. 시작. 숫사슴. 빠르게 시작. 숫사슴. 힘들죠? 똑같이 자음 드러내면 뭐가 돼요? 우아으. 반복 3번. 시작. 우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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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사슴. 시작. 숫사슴. 차이 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 정도 팁이면은 한 몇백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가 막힌 팁이죠.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단어, 발음 자체가 헷갈리는 단어들은 자음을 걷어내고 모음만 가지고 한 서너 번 소리 내서 읽어보고 다시 해보시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하우죠. 고급 팁이죠.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체이은도 마찬가지죠. 에, 이, 으 모음이 조금 옆으로 벌어지는 모음이에요. 체이은. 저 대구 경북 분들은 보통 발음이 체연 이 언이 돼버려요. 언. 이것도 에, 이, 으 하면 체이은 바로 소리 나잖아요. 됐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이런 팁을 제가 자, 다음 가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뭐 호흡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또 뭐 목소리 어떻게 내세요? 이런 기술적인 것들 쭉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막힘없이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인지 말하기 연습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똑같은 느낌의 똑같은 내용의 말을 누가 전해주는데 이 사람이 전해주면 뭐 그래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전달했을 때는 그냥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죠? 직장 상사가 나한테 어떤 뭐 잔소리라면 잔소리랄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직장 상사가 얘기해주면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가 되는데 어떤 직장 상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 두 사람의 호감의 차이입니다. 호감.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말의 품격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다가옵니다. 더 넓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닥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 전달을 했을 때는 그의 반의 반도 안 들어오죠. 일단 벽 치고 들으니까. 그죠? 내가 듣는 입장이었을 때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했을 때 내가 관심을 갖고 들었던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나의 변화를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호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말의 품격이나 말의 온도는 말의 품격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 기억나시죠? 축구공.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재연 가족 여러분 중에서 축구를 그닥 내가 찾아보는 편은 아니다. 계실 거예요. 자, 지금 그렇게 손을 드신 분들 이때 국가대표 응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죠. 대놓고 와 범원의 거리 가서 광장에 가서 막 응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겼대. 그래서 누가 골 넣었대.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평소에 축구는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자 여러분이 만나야 될 고객이 10명이에요. 그러면 그 10명에게 내가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 10명이 예를 들어 스포츠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축구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야. 정말 많이 알아.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기가 막히게 돼. 소통이 정말 잘 돼. 근데 보세요. 10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 10명의 고객이 다 축구를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은 야구를, 어떤 사람은 골프를, 어떤 사람은 볼링을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만나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축구니까 축구 얘기를 막 설파를 해요. 그럼 10명이 다 나한테 관심 가져요? 아니요. 축구 좋아하는 이 사람만 관심 가지지 나머지는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의 호감을 다 얻기 위해서 야구도 이만큼 잘 알아야 되고 골프도 이만큼 잘 알아야 되고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인생 힘들어요. 이 제품 설명하기 위해서 제품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힘들어요.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 제 답을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축구에 대해서는 아주 조예가 있어. 전문가야. 그러면 그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은 가질 수 있는 포장지를 준비하세요. 오히려 그게 더 쉬워요. 새로운 거 다 새로운 지식을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에 포장지를 몇 장 더 준비하는 게 오히려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더 쉬워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일단 외모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누구죠? 다들 눈빛들이 저를 보는 눈빛과 사뭇 다른 눈빛으로 저분을 보고 계시는군요. 공유 씨입니다. 잘생겼죠? 자, 한 장 더 볼게요. 이 사람 왜들 웃으시죠? 유해진 씨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유,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공유, 잘생긴 쪽 아닌 쪽? 잘생긴 쪽이죠. 유해진, 잘생긴 쪽 아닌 쪽? 보통 아닌 쪽입니다. 솔직하게. 응?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공유, 호감이 간다 안 간다? 호감이 가죠. 유해진, 호감이 간다 안 간다? 과거보다는 호감 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영화에 잠시 나오고 이랬을 때는 사실 워낙 인상이 강하시기 때문에 호감 쪽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근데 유해진 씨가 삼시세끼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민박입니까? 숙박입니까? 민박입니까? 거기 나오면서 차승원 씨와 하여튼 그 케미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에서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호감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유해진 씨의 또 여러 가지 활동 상황들이 참 매력 있게 전달이 됐죠. 참 매력 있는 분입니다. 호감이 갑니다. 여기 답이 나왔죠? 우리가 호감 가는 외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유 씨나 김태희 씨처럼 아주 잘생기고 아주 이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유해진 씨 미안합니다. 유해진 씨처럼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더라도 호감을 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매력이라는 단어거든요. 매력이라는 단어. 나의 매력은 뭐지? 여러분의 매력은 뭘까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공유 쪽일까? 나는 유해진 쪽일까에 대한 본인에 대한 나의 이미지에 대한 솔직한 판단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사진을 계속 이어 보여드릴게요. 누굽니까? 안정환 씨죠? 요즘
축구. 자, 안정환 씨. 나름 테리우스 시절보다 지금 요즘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 장 더 볼까요? 이천수 씨입니다. 악동으로 유명했죠. 자, 두 장의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했을 때 누구에게 구매를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안정환 씨 쪽이 많겠죠. 왠지 이천수 씨의 이미지만 봤을 때 사람 좋아요. 둘 다 사람 좋아요. 이미지만 봤을 때 뭔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야, 이천수 씨 한참 악동으로 국가대표 시절을 혹할 때 사진입니다. 앞 사진보다 더 힘들죠? 자, 최근 사진을 볼까요? 똑같은 이천수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구매를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후자죠. 양복을 입은 이천수.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졌죠. 눈매가 굉장히 강해요. 눈매가 강한데 입술도 얇고 뭔가 좀 말 그대로 악동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에서 살이 좀 붙으면서 뭔가 좀 후덕한 느낌으로 이미지 변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거보다는 호감 지수가 그나마 더 높아지게 된 겁니다. 똑같이 이천수 씨도 축구를 그만두고 안정환 씨처럼 방송계에 발을 담그긴 했었죠. 근데 안정환 씨나 서장훈 씨처럼 그렇게 탄력을 받지는 못했어요. 찔끔찔끔 나오고 말고. 요즘은 뭐 골 때리는 그녀라는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축구 코치하고 있던데, 그죠? 아, 왜일까요? 이 사람이 언변이, 저는 보기엔 뭐 서장훈 씨보다 뭐 언변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서장훈 씨가 워낙 탄력을 잘 받아서 그렇지. 하긴 서장훈 씨도 그렇게 안정환과의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장훈이라는 사람은 계속 방송에 노출이 되고 이천수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이유가 뭘까? 바로 이미지에서 가지고 오는 호감 지수의 차이입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요. 클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은 성품을 봐야 된다. 얼굴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하죠. 신입사원 뽑을 때 잘생기고 이쁜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사람 능력을 봐야 된다. 능력 위주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생긴 것도 능력이에요.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억울하지만. 저도 이제 대구에서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못 가죠. 왜냐하면 서울은 저보다 더 잘생기고 더 얼굴 작은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입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있어요. 억울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외모 계급장 떼놓고 다 뭐 좋은 대학 뭐 서울 방송 다 계급장 떼놓고 진행을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걸자 자신이 있습니다. 그 누구와 붙어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못 하잖아요. 그 이미지조차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채영 가족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나의 이미지가 좀 강한 쪽이다. 강한 쪽, 좀 센 편이다. 이런 분들, 또 평소에 잘 안 웃어. 평소에 많이 무뚝뚝한 편, 무표정한 편이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의 몇 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들이 편안하게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왼쪽의 얼굴을 가지고 왼쪽의 이미지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달변으로 소개를 해준다고 해보세요. 앞에 안정환 씨가 이 사람이 소개하는 게 더 와닿지?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이미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되 나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빨리 매력점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강호동 씨 보세요. 강호동 씨 인상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강호동 씨가 많은 시청자들에게는 반가운 어떤 매력점을 주고 있죠. 굉장히 옛날에 그 씨름할 때 사진 한번 보세요. 야, 무서워요. 근데 이 사람이 연예계 데뷔했을 때 이경규 씨가 잡아줬죠. 이경규 씨가 뭐라 했어요? 너 인상 더러워.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오버해서 웃어주고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은 망가져도 돼. 이런 식으로 길을 터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호동 씨가 뭐로 데뷔했어요? 행님아 이걸로 데뷔했잖아요. 그리고 웃을 때는 어떻게 웃어요? 크게 웃습니다. 하고 웃습니다. 그 웃는 틈에 얼굴 기본적인 이미지는 강하지만 그렇게 웃어주니까 사람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지나치게 완벽하면 사람들이 다가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다가올 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인상이 강하신 분들, 눈매가 강하든 어쨌든 내 인상이 좀 세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의 이미지 바꾸셔야 됩니다. 아유, 어디 좀 몇 개 시술 좀 할까? 이 개념이 아니라 가장 쉽게 어떤 인상을 가지셨던 가장 쉽게 매력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볼게요. 누구죠? 추성훈 씨죠? 이 사람 누굽니까? 추성훈 씨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별에 뚝 떨어졌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이죠. 왜요? 웃고 있으니까. 웃고 있으니까. 똑같은 추성훈 씨인데 첫 번째 주먹 쥐고 있는 사진은 뭐 가서 물어볼래니까 그대로 한 방 맞을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사진은 말을 해줄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시술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안 태어나도 돼요. 답이 있어요. 답이 보이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미소 짓고 있잖아요. 미소 짓는 거. 가장 쉽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력 어필할 수 있는 게 웃는 겁니다. 근데 바보처럼 이거는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고 이렇게 살짝 미소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두 장 같이 나왔는데 공유 씨가 웃고 있습니다. 치아가 아랫니가 보여집니까? 윗니가 보여집니까? 윗니가 보여지죠? 미소 지을 때 가장 좋은 게 윗니가 보이게 웃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얼굴 좀 근육 자체가 태어나기를 공유 씨처럼 저렇게 웃지를 못해요. 이 윗니 보이게 웃게 되면 희한하게 여기가 찌그러져 가지고 위쪽이 좀 찡그리는 느낌 뭐 이런 걸 주게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가 안 보이고 살짝 미소, 입술만 미소 짓는 이런 쪽으로 이제 얼굴 라인이 잡혀지게 됐는데 가능하시면 저렇게 윗니가 보이게 웃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윗니가 보이게 웃어도 폴 포츠처럼 저런 얼굴들이 있어요. 이제 제과예요. 이 얼굴이. 폴 포츠는 제과예요. 윗니 보이게 웃으면 눈 라인이 이쪽에 너무 찡그러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서로 좀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윗니가 안 보이더라도 살짝 입술 모양 자체가 미소 짓는 느낌.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이런 미소를 연습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눈썹을 당겨보세요. 자, 둘, 셋 하면 눈썹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둘, 셋. 자, 좀 연습할 때는 오버해 주셔야 됩니다. 좀 크게. 자, 둘, 셋. 눈썹을 끌어올리니까 뭐가 따라 올라가요? 입꼬리가 따라 올라가죠. 둘, 셋.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요즘 특히나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웃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눈이 웃는 연습을. 시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상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에 미소라는 무기를 장착하시면 호감을 줄 수 있는 매력점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솔직하게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자. 이 얼굴에 컴플렉스 저도 있습니다. 이 턱이 조금 돌출된 사람들은 이거 굉장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게 들지를 못해. 계속 숙이려고 그래요. 숙이려고 그래요. 이런 또 묘한 자기만의 버릇들이 있는데 이런 컴플렉스. 또 치열이 고르지 못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를 드러내고 웃어도 참 예쁜데 치열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남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매력이 있는데 내가 싫어서 그걸 감추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주변의 지인들과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제 뭐라 그러나 이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컴플렉스는 나만 싫은 게 대부분이에요. 나만 싫은 게. 그래서 이런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나는 이게 컴플렉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때는 터놓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좋은 게 좋다고, 괜찮은데 왜?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인 대답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스터디에서 함께 솔직하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컴플렉스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던데요? 그런 느낌은 나 못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간다? 그러면 컴플렉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감하게 드러낼 부분 드러내시고 웃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선물 요거 정리해드리고 이제 저와의 강의는 말과 관련된 강의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씨가 없는 체리를 주었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씨가 없는 체리를 주었네.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씨가 없는 체리를 주었네. 느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저희들은 말을 하는 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 뭐 온몸 근육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혀 스트레칭, 입술 주변 근육 스트레칭 다 해요. 그래서 나와서 일을 하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제가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해봅니다만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잖아요. 안 해요. 그 무지하게 귀찮거든요. 그래도 무지하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반적 이 대중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어차피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뭐 집이나 혼자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마스크 벗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뭔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조금 민망할 겁니다. 어차피 혼자 있을 때 할 거니까.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꼭 하셔야 마법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혀끝을 잡습니다. 손 놓치지 않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 써주셔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씨가 없는 체리를 주었네. 하셨죠? 이번에 손가락 2개 혀 밑에 넣어요. 똑같이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씨가 없는 체리를 주었네. 이 모습이 방송 다 탔나요? 큰일 났네요. 자, 이번에는 가지고 계신 볼펜이 있으면 송곳니 안쪽까지 꽉 물어보세요. 알까요? 히야 사랑하는 씨가 없는 체리를 주었네. 아우 힘들어. 요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씨가 없는 체리를 주었네. 입에 착착 붙죠? 야, 오늘 이거 좀 멘트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이 동작이 뭐냐면요. 이 과정이 우리가 말을 하면서 필요한 자 모음의 입술 모양들을 이 한 문장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반복해서 내면서 입술과 입 주변의 근육을 아주 짧은 시간에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고객을 만나기 전에 또 내가 뭔가를 설명하기 전에 잠시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들렀다 가세요. 또는 차 가지고 고객 근처에 갔어요. 올라가기 전에 차 안에서 20초만 투자하면 돼요. 20초만 하면 돼요. 하고 나면 평소보다 훨씬 편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겁니다. 착착 감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뭐 매일매일 전문적으로 스트레칭 할 필요는 없겠네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효과가 그렇게 길게 가진 않아요.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쯤 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뭐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
한 30분 설명하시거나 발표하시다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가서 한 번 더 하고 오시면 돼요. 이게 말 그대로 응급 처방입니다. 응급 처방. 근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말의 기술 마무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뒷부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단어 덩어리가 긴 경우에는 의미를 보고 중간쯤 잘라서 첫 글자 자르고 첫 글자 같이 힘점을 나눠주자. 그러면 발음이 훨씬 쉬워집니다. 히읗 발음도 무너졌던 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 제가 또 강조했던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말씀드렸잖아요. 짠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첫 단계가 있죠. 일단 누구를 딱 만나는 순간 외모부터 봅니다. 이미지부터 봅니다. 외모 딱 보고 느낌이 이러네 저러네 1차 판단을 하죠. 2차 판단은 뭡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목소리가 이러네 어떤 말의 뭐 딕션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 참 젠틀하네 여러 가지 또 느낌을 받게 되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긴 건 저런데 말은 잘하네, 목소리는 좋네.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돼요. 요 두 단계가 우리가 보통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파악하는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죠? 시간이죠. 오랜 시간 별의별 상황 다 겪어보면서 저 사람은 성품이 이렇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마지막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이 3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몇 안 돼요. 10명을 만나면 한둘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고객 대부분은 이 1, 2단계에서 결정이 돼요. 1, 2단계에서. 그럼 1, 2단계에서 내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이미지였잖아요. 이미지. 내 이미지가 어떤 사람은 참 고맙게도 그냥 있어도 웃는 상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밝게 웃는다고 웃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뭔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요. 참 억울하죠. 내 인상이 그런 거예요. 이거 억울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크게 자주 웃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 이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 앞부분 얘기했던 말의 기술의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들 발음 명확하게 하는 것들 요 1, 2단계가 제가 이 말의 기술 이렇게 담아드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연습들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말과 관련된 총 시즌 3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인문학으로 한 번 더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